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만회하는 흐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5%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우리 시장은 전강 후약의 흐름 보이면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방 매도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주 호황을 막고 있는 조선주들의 강세 보였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원격의료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0.52% 하락으로 3,215.91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15% 약보합권에서 1,042.0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좀 건강하게 보내셨을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확진자 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함께 각별히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할 이모학 전문가님이 강조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은 또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위너 11 종목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2차 전지주인 첨보가 현재 2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좀 파란불을 켠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좀 봐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과 함께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주시는 리베로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을 통해서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따라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칭하는 방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프로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웬만하면 QR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지난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입니다. 100분을 뽑아서 저희 이모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하반기를 주도한 10개 종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히든챔프 10선 드리도록 할게요. 상반기에 주셨던 히든챔프 10선 중에서 대원 미디어가 500%까지 올랐었는데 하반기도 이러한 종목들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 더욱 붉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모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함께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 코너에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랜덤으로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학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글래스가 바뀌었어요. 안경이. 네, 날이 네. 더우니까요. 네. 뿔테를 쓰니까 자꾸 코가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콧대 높으신 데도 내려가나요? 네, 코 지지대가 있는 걸로 안경을 바꿨습니다. 날씨 진짜 덥네요. 네. 너무 또 이게 인상이 또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또 시장이 또 빠졌어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하락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연일 이렇게 파란불을 켜면서 너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같이 지쳐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빠질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정말 뭐 날씨도 날씨지만 날씨만큼이나 시장 너무 불쾌하다. 네, 맞아요. 네, 불쾌 지수가 높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느끼셨을 걸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
또 빨간 홍당무 종목이 최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뭐 어떤 매매를 하는 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장은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종목들이 좀 힘이 없지? 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ADR 지표죠. 이게 왜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지?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게 왜냐면 시장이 재밌는 게 어제 미증시가 올랐잖아요.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제법 반등이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렸죠. 그죠? 잠깐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만 볼게요. 네. 자, 오늘 0.5% 떠서 출발해 갖고 종가가 0.5%로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뉴욕 증시가 다 1.5% 넘게 올라서 사실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점점 빠지더라고요. 네, 하락의 이후로는 뭐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없고요. 네. 외국인 기관 매도만 또 계속 이어졌고 또 코스피에서는 주도주가 없죠. 네. 주도주 없는 흐름에서 이렇게 시장에 좀 산무죠. 세 가지가 있으면 올라가고 세 가지가 없으면 내려간다. 네. 첫 번째 주도 업종, 두 번째 주도 세력, 세 번째 상승 모멘텀. 지금 보면 잠깐 화면을 잠깐 볼까요? 뭐 계속 좀 식상하죠. 보면 볼수록 좀 짜증이 나는 화면인데 네. 외국인은 안 사요, 그죠?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7월 6일 한 번 사고 7월 13일 한 번 사고 7월 15일 한 번 샀습니다. 외국인이 살 때마다 올라가긴 해요, 그죠? 7월 6일 날 2천억 살 때 12포인트, 7월 13일 날 2천억 살 때 24포인트. 즉 외국인 매수는 상승이라는 부등호가 뭐 여전히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야 말이죠. 그죠? 3일 사는 날 3일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 4일 연속 나오고 있어서 수급이 없다. 그렇다고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해서 예전처럼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시세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실적이 나와도 또 여전히 죽쓰고 있고 뭔가 뭐 셀트 쌈바는 뭐 예전에 나가 떨어졌고요.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참 세 가지가 없는 산무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0.5에서 시작해서 오늘 마이너스 0.5 고점 대비해서 1%가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폭과 내가 시장이 느끼는 체감 지수라는 게 틀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도 추운 날 뭐 영하 5도인데 너무 추운 날 있죠. 바람 많이 불고 막 우박 내리고 막 이렇게 너무 추운 날 막 이런 날은 뭐라 그래요? 체감 온도가 뭐 영하 15도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체감적으로 느끼는 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갭 상승해서 떨어지는 날은 만약에 1%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 끝났다. 그러면 종가 기준에서는 1%가 끝난 거지만 오늘 2% 밀렸구나.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에 출발했는데 보합에 끝났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보합이잖아요. 네. 2% 떠서 출발하는 날도 없지만 2% 떠서 보합에 끝났다 그러면 종목들은 다 박살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하락 맞은 거와 똑같아요. 체감상 2% 맞은 거랑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거 반대도 있습니다. 갭 하락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 또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상승 종목도 많고 예를 들어서 네. 미증시가 폭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 출발했는데 종가 보합이다. 그러면 상승 종목도 많고 상승에 1% 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항상 계산을 하고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상승 등락률만 보지 마시고 갭 떠서 떨어졌는지 갭 밑에서 상승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네. 보면 오늘은 굉장히 짜증나는 날이죠. 네, 오늘 맞아요. 체감 지수도 안 좋고 불볕더위만큼이나 열돔 현상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그러면 좀 그렇게 나타날 체감이 것 더 큰 만큼 내 종목에 대한 체감도 같이 그러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 종목이 바로 체감이죠. 음. 내 종목이 그렇게 느껴지기에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플러스권에 마감했는데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분명히 갭이 크게 떠서 출발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까지 좀 감안하면서 네.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하나 팁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고 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거든요. 아마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이 상승 하락이 오갔던 날은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 시장을 좀 대응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많이 속상해하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종목 상담으로 긴급 처방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무학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랜덤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수익률 뜨끈뜨끈한 이 위너 11 종목들은요. 매주 월요일 9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주의 시작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의 계좌 더욱 붉게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은 김효미가 간다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무학 전문가님의 의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2차 전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가 싶더니 어제 갑자기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나온 건지 좀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또 2차 전지들 중에서 위너 11 종목인 후성이 6% 넘게 올랐고요. SK 머티리얼주도 7% 가까이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이 2차 전지 특집인 만큼 이번 주 좀 꼼꼼하게 2차 전지 이슈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2차 전지주들 오늘 사실 시장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개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2차 전지주들은 다시 또 주도를 하면서 올라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안 하던 짓은 한 번 했는데요. 월요일 날 위너 11 종목에 전기차만 그냥 10개를 다 갖고 왔는데 까마귀 날짜가 떨어진다고 네. 화요일 날 그냥 전기차가 확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또 화요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밀리니까 시장이 더 많이 밀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코멘트를 드리고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거죠. 시장의 중심이었던 기둥이 갑자기 흔들리니까 이게 과연 기둥까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붕 날아가는 건 괜찮은데 네.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둥에 대해서 바로 이 시장의 지지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무너져도 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통신사 네. 광고가 아니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가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타이거 차이나 말씀드렸던 솔락티브 ETF가 강폰 리튬, 이브에너지, BYD, CATL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을 묶어놓은 지수인데요. 여기서 얘네들도 만약에 전기차 업황이 무너지는 거였으면 얘도 무너졌겠죠, 그죠? 네. 얘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 ETF 하나 볼까요? 국내 중국 코덱스. 시장도 최근에 저희랑 같이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반등을 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강하네요. 네, 중국에서도 전기차주들이 시세가 제일 좋다라고 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중국 이 상해종합 지수만 놓고 보면 잘 못 가죠.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그렇게 때려대는데 저 정도 견딜 수 있는 나라도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상해 종합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뭐 증시를 이끌고 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 금융위기 직전에 그랬죠, 그죠? 2007년, 2008년 조선 철강 화학주들 막 주가 10배, 20배 가면서 막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막 10%, 15%씩 막 뛰어갈 때 네.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지금은 뭐 미국의 견제와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이 성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중국은 네. 잘 버티면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코덱스 2차 전지 쪽도 한번 흔들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어요. 어. 네, 뭐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됐던 거고요.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 추례라도 봐도 되나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의 조금 경계성, 네, 거기에 대한 심리,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여기가 끝이냐, 네. 아니면 더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아니면 스톱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네, 일단은 고라고 봅니다. 하락의 이유를 잠깐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에는 5만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만 먹겠다는 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뭐 30% 40% 같은 난 20% 먹고 빠지겠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뭐 수익 나고 나가겠다는 거.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할 때 뭐 이유가 있어요? 그만 30% 먹었으면 됐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차익 실현은 뭐 크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조정이 크게 나와서 요 타이밍이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은 것인지 매수로.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다 빠졌잖아요. 그죠? 어제 사신 분들은 저점에 사신 분들은 아마 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뭐 아무튼 천후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고점을 잡은 것인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화요일 날 큰 조정, 어제 큰 조정 그리고 오늘 이 흐름들이 아마 매수 그동안 전기차주로 너무 너무 올라서 못 샀던 사람들의 아마 좋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락의 이유를 굳이 살펴보자면 뭐였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네. LG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이 소재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해질 뭐 전해액, 뭐 박 이런 다른 중소기업들이 하던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이 비유를 좀 드려드리면 굉장히 뭐 큰 떡볶이 맛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떡볶이 맛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가 떡볶이를 팔려면 최소한 떡은 자기네들이 직접 뽑고 그리고 뭐 고추장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네. 양념장 만들고 레시피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네. 근데 굳이 시장에 있는 케찹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물엿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그렇게 되면 설비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설비 투자 비용도 있지만 케찹 맛이 대중화되어 있는 맛이 있잖아요. 케찹이라는 게 뭐 굳이 자기네들이 토마토 짜다가 그 만들 필요 있어요? 오뚜기나 뭐 지금 시중에 나온 케찹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케찹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떡볶이를 만듭니까? 물엿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그 제품들은 뭐 굳이 자기네들끼리 만들 필요도 없어 보이고 얘네가 그것까지 아까 엘컨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몇 년 걸릴지 모를 증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굳이 거기까지 그거 뺏어 먹겠다고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할 수야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돈이 안 들어서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소재따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러면 돈 좀 많이 들면 아주 지네제가 차까지 만들어 버리지 왜, 그죠? 자기네들이 배터리 만들면 차까지 그냥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뭐 돈이 없다고 요구하고 돈 많다면 차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사업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제 나왔던 이 배터리 셀 3사의 이 소재 사업 진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핑계거리 올라가면서 잠깐 뭐 쉬어가는 그냥 소소한 핑계거리로 보고요. 저는 네.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들 계속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소재단까지 얘네가 뺏어 먹겠다 그렇게 보지 말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그럼 축소될 거냐, 커질 것이냐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 어립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주 어리니까 큰 회사들 있잖아요. 뭐 GM이나 또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러한 그 회사들 보더라도 일단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의 70% 그리고 미국, 중국 50% 이상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굉장히 멀어 보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를 70% 이상 이제 안 만든대요. 이 내연기관차를 2030년 이후에 진짜 안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세우면서 네. 폭스바겐이 추격을 하고 있고 GM도 270억 달러, 350억 달러로 증설 목표치를 훨씬 더 높게 잡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피아트 그리고 아우디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높은 정말 이 빗장이죠. 뭐 완전 뭐 배수진을 치고 나는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차 안 만들 거야라고 공식 선언을 하면서까지도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 폭발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의 이 캐파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아니 2030년 이후에 내연차를 안 만들 각오로 각오로 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네. 우리는 2030년 이후에는 우리는 전기차를 집중 팔 거야. 이제 이게 폭스바겐의 전략이 맨 처음에 폭스바겐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기차 비중을 70%까지 늘릴 거야. 유럽에서 폭스바겐 차는 이제 70% 이상은 전기차야.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도 50% 이상 폭스바겐 차는 전기차야. 이렇게 목표를 잡고 오니까 1위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들 뭐 GM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러한 목표치를 계속 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리서치를 보니까 네. 작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4%였어요. 전 세계 4%. 네. 근데 이게 2025년에는 14%. 전 세계 10대 중에 이제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전기차. 2030년에는 이게 확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죠. 이거 확 뜨면서 2030년에는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지 않을까. 그러한 지금 목표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막 성장한다 하지만 지금 4%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96%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주들, 소재단 종목들 이번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예방주사. 왜? 뭘 무서워해서 백신을 맞았을까요? 코로나 무서워서 예방주사. 네. 네. 실적. 네, 왜냐하면 실적이 다 좋을 거지만 실적이 물론 100% 200% 좋아질 기업들 굉장히 많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실적이 딱 나올 때 주가가 확 빠지면 이게 시장에서 제로 노출이구나. 여기가 고점인가 하면서 시장에 이 의문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네. 실적 발표 날 고점 딱 찍고 확 밀려버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실적 대비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높진 않죠. 높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센티멘탈과 펀더멘탈이 만나지 못할 수평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점심 먹는데 저녁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심 먹으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사람도 있죠.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식탐이 많아서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주식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욕심이 많아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얘기를 합니다. 점심만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분기 실적을 보면서 3분기 실적은 어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반영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딱 볼 때 책에서 배우면 실적이 좋다면서 실적주를 보라면서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갑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안 갑니까? 삼성전자는 왜 안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다음은 왜? 주가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주가는 미래만 봅니다. 주가가
제일 경기 선행 지수예요. 주가는 과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를 봅니다. 2분기 잘했다고요? 어쩌라고요? 3분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 3분기, 4분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좀 측면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답을 줬다면 네. 이 TSMC의 도전이나 미국의 굉장히 큰 반도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줬다면 주가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주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 어떻게 돼요? 실적이 미리 올랐네. 근데 실적이 좋아졌네. 주가는 여기 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그죠? 실적이 100% 좋아졌다고 주가가 100%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주가가 단순 수치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전기차는 줄 수 있다. 대신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와 실적 좋네. 근데 주가가 빵 밀려봐요. 기분 나쁘죠. 네. 그죠? 반에서 1등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줘.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 너무 싫을 거야. 너무 싫잖아요. 네. 매 맞은 실적 성적 잘 받았는데 매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한번 주가를 한번 혼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 실적 발표 전에 한번 미리 때려놓고 어닝 시즌에 대비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핑계는 뭐예요? 배터리 셀 3사가 소재한다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주가를 한번 밀어냈던 것 같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월요일 날 제가 무슨 위너 11을 드렸는지 어떤 10개를 갖고 왔는지 그 10개를 아마 싹 담아두시면 아마 7, 8월장 또 장 걱정 없이 시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조정은 실적 발표의 예방 주사 개념으로 조금 잠시 쉬어가는 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2030년 이후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저점의 기회다고 어제 또 이 위너 11을 통해서 저희가 2차 전지 특집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모두 다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너 11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다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프로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사칭하는 방이 너무 많아서 프로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2차 전지 계속 가도 되나라고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오랜만에 좀 많이 빠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제가 한참 카카오 고공행진 할 때 제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때 저희 카카오톡 지금이라도 좀 담아도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지금 개인 순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카카오 좀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락폭이 컸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 자회사들의 상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또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카카오페이가 8월에 상장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10월에 또 상장 예정이 미뤄졌고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기관 수요 예측이 마감이 됐지만 고평가 논란에 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좀 영향을 받은 것인지 오늘 카카오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또 아마 외국인들의 기관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23일 날 이제 24일이었죠. 우리가 네, 또 김현미가 간다해서 네. 신고가 카카오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이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후폭풍이 있다. 네.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도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딱 그날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 이렇게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힌트를 드렸죠. 카카오도 폭등을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더 간다 그랬죠. 네, 더 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또 8만 원이 넘어서고 하락하더라도 하루 만에 또 만회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와. 카카오 게임 잘 보십시오. 네. 이 이유가 종목은 뭘까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 더 가고 덜 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큰 종목들은 밀어 올렸을 때 개인이 샀느냐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붙어줬느냐인데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올라갔음에도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애들이 계속 붙어주잖아요. 그죠? 외국인 지분율도 쭉 올라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신고가에서 네. 기관애들이 추격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애들이 추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20% 오른 상태에서 샀다? 얘네들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도 최소한 30%까지는 올라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계속해 오늘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슝 이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제 슝 밀려버리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가 고평가가 되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미뤄졌고 이거는 오늘 나온 얘기고 이번 주 나온 얘기고 네. 이전에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빠질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는 이제 어느 정도 지주회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카카오 게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계열사들을 다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네.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주회사를 왜 모회사라고 부르고 사업회사를 왜 자회사라고 부를까요? 왜 엄마와 자식의 비율을 주식에 드러났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다 키우면 출가를 시키면 결혼까지 시키면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허전하죠. 네, 허전하기도 하고 네. 이제 뭐예요? 애들 봐주고. 네. 네. 뭐 사업 이제 예전처럼 막 직장 다니면서 막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이 고평가를 받을까요? 저평가를 받을까요? 돈은 굉장히 편하게 벌어요. 네. 사회사들이 돈 다 벌어오거든요. 이거 관리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고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 안 하고 돈을 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사실 그 지주사도 어느 정도의 캐파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요?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계속 실적을 내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화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갑니다. 네. 대신 여기는 주식은 무슨 자산입니까? 안전 자산입니까?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 제일 위험해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안전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가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기업은 사업회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지주회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계속 지주회사로 가는 그림들, 계속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결국은 이런 회사들 관리만 하는 입장으로 간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 사업도 진출하고 이러한 날카로운 발톱에서 이제 점점 손발톱이 무뎌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카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성장이 점점 멈추는 순간 주식은 외면을 하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점점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게 얘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점점 성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카카오뱅크 8월 5일에 상장하는데 상장할 때까지 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죠. 기억나시죠? SK 네.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상장할 때 네. 이 볼게요. 네. SK가 그때 SK 바이오팜과 그렇죠. 네, 그때 상장이 됐죠. SK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갖고 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SK 케미칼이었습니다. 맞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을 가긴 갔어요. 2021년 3월 18일. 네. 자, SK 케미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장 한 달 전부터 확 밀려나기 시작했죠. 음. 상장을 여기서 했는데요. 상장 여기서. 상장할 때 그나마 반등 한번 주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네. 즉, 요 그림이 카카오도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도 상장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8월 5일이면 카카오뱅크 상장 이제 얼마 안 돼.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보름에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예상하는 그림으로는 확 이렇게 빠지다가 8월 5일 날 반짝 한번 오르고 또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카카오 뭐 언제 살까요? 지금이요. 한 달에 또 물어봐요. 카카오 언제 사도 지금 사도 될까요? 사세요. 한 달에 또 물어봐요. 지금 사도 될까? 안 살 거잖아 이 양반아. 그만 물어봐.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네. 설마 지금 사지는 않겠죠. 그죠?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날카로운 이 카카오의 공격이 네. 좀 무뎌지는 자회사가 상장하면 상장할수록 좀 무뎌지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제는 조금 놓아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그 이상 다른 종목들도 점점 상장이 되는 만큼 카카오는 지주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모멘텀이 아닌 카카오의 하락의 시작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궁금하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두산 인프라코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분할 재상장이 했는데 오늘 10%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거래 정지 전날 종가보다 28% 상승을 했거든요. 저평가에 따라서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의 시작일까요? 지금 뭔가 달리려고 하는 말에 좀 올라타도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 분할 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주가가 두산 인프라코는 올라갔고 이제 나머지 뭐 두산중공업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논리예요. 두산 인프라코가 두산 밥캣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때요? 아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는데 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보니까 기업이 좀 디스카운트 받았죠. 예전에 제가 드라마 왜 그래 풍상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혜빈 씨가 그 의사 딸인데 맞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 엉망이야. 의사는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데 네. 그 동생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난을 많이 겪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두산중공업,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밥캐 막 계열사들 지분도 얽히고 설켜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짜증 났었죠. 그게 네. 이제 다 털어버린 거죠. 두산 밥캐, 두산중공업 줘버리고 가져가.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사업도 다 쪼개갖고 이제 나는 일만 할게. 영업도 어디로 갔어요? 현대중공업 지주로 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연매출 30조 평균 내는 회사예요. 네. 즉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을 거는 떨구고 좋은 것은 얻고 하면서 자기가 좀 가지기 싫었지만 가져야 되는 짐들을 이제 좀 비워서 좀 내려놓는 이러한 지금 흐름들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짐을 떠안은 두산중공업은 부담이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하락한 거군요. 그죠? 밥켓을 네. 안 왔잖아요. 네. 아니 두산중공업도 지금 뭐 풍력주 올라오고 뭐 원전주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두산중공업 우아하지만 맞아요. 작년까지만 두산중공업 누가 봤어요? 뭐 걔도 뭐 그렇게 빼어나는 거 아닌데 또 이상한 식구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뭐 두산 그룹 자체가 워낙 재무 구조가 업황 자체가 산업재적인 성격이라 업황 자체가 좀 실적도 기복이 크고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한테는 호재가 되고 이제 두산중공업한테는 좀 악재가 되는 그런 좀 흐름인 것 같고. 네. 그럼 두산인프라코가 더 갈까 것이냐? 글쎄요. 뭐 두산중공업 하느니 두산인프라코가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르겠구나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건설 경기나 이러한 또 이런 거 시클리컬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무시한 채 지금 철강주, 뭐 화학주, 해운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에서 다 밀려나 있거든요. 네. 다 뿌리치고 얘만 간다?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뭐 기업 리스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업황이거든요. 그래서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 난 죽어도 두산그룹 하나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인프라코를 하셔야겠지만 네. 굳이 뭐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도 일단 당분간은 좀 추이를 보면서 고점에서 따라붙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네.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재상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털어내긴 했지만요. 업황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조금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슈들 조금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공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알려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파란불을 켠 시장에서 어떤 종목 들고 가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0분을 뽑아서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히든챔프 10선을 드릴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주셨던 히든챔프 10선 중에서 대원 미디어가 500%까지 올랐었는데 하반기도 이런 종목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 더욱 붉게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한 주를 주름 잡고 있는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리베로 종목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얼른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칭하는 방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문가님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류닉 유김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2만 300원입니다. 지금 비중은 17% 들고 계신데 사실 오늘 6% 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아프리카 TV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아프리카 TV는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하게 만든 종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주식 시장을 하면서 제가 계속
좀 저도 뭐 끊임없이 주식에도 공부에도 끝이 없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편견을 버려야겠지 하는데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야 이거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OTT 시장의 성장이나 그리고 이제 기존 플랫폼들의 몰락을 보면서 TV 공중파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별풍선 이거 100원짜리 받아다가 별풍선 받아다가 이거 돈 벌겠나 이거 뭐 너무 경쟁자들이 워낙 쨍쨍하니까 요즘에 그 별풍선으로 청담에 집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반성한다는 게 이 시장을 제가 안 해봐서 네. 여기 시장을 너무 작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예를 완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뭐 그냥 독고다이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 뭐 네.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원천적으로 자기 혼자만 가거든요. 이게 다른 뭐 플랫폼이나 드라마 제작이나 외주 업체처럼 서로 협약을 하고 묶어서 같이 광고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TV는 혼자 아프리카 TV로 혼자 그냥 쫙 가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하청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실적으로 보여줬지. 다음에는 날 믿어봐. 내가 실적으로 보여줬지. 다음엔 날 믿어봐. 근데 제가 여태까지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을 잠깐 보시면 실적이 뭐 워낙 좋아요.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플랫폼이나 OTT 시장을 확산되고 있지만 이 종목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정말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뭐 기존의 막 폭발적인 성장에서 더 이상 뭐 더 막 급증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나온 길만으로도 저는 아프리카 TV는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저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급하게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엊그제 신고 네. 같은 종목이 손실이 나셨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약간 조금 오늘 하락폭이 커서 불안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하락 정도는 감안하고 가시고 3분기, 4분기 계속 좀 보시는 측면도 좋다. 아프리카 TV 간다. 가보자.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독립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실적이 좋은 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 있으니까요. 3, 4분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문가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학행님 살려주이소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인트론 바이오 올려주셨습니다. 3만 원에 비중이 60% 가지고 계신데 지금 무학행님 살려주이소님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세요. 바이오주들로 수익 나신 분 없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키트나 뭐 이런 거 몇 개, 뭐 mRNA 관련주나 이런 거 정말 10손가락 안에 종목 빼고는 200개면 10개 빼고 190개는 손실일 겁니다. 답이 없어요. 바이오는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버릴 기회가 없고요. 근데 바이오 이놈이 참 독한 놈인 게 그 200개, 300개 종목 중에 꼭 급등하는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버리면 날아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버리는 순간 날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업종이죠, 그죠? 하지만 버려야 됩니다. 기업 분석 필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도 보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네. 인트론 바이오 버리십시오. 네, 좋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이 아니면 매도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살려주이소님 얼른 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위너 11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요 더 큰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이벤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 100분
10분을 뽑아서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하반기를 주도할 10개 종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히든 챔프 10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더욱 붉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열려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도 밤 9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